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네, 어제 주요 거시경제 지표이죠. CPI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지금 비트코인이 그동안에 거침없는 랠리를 지속을 하다가 아주 소폭 조정받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향들이 앞으로 어떻게 여파를 미치고 비트코인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갈지에 대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에 일어난 이 시장의 여러 가지 사건들과 변화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CPI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미국의 3대 지수는 그 영향으로 인해서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나스닥이 지금 가장 크게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왜냐하면 금리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게 나스닥 지표인데 지금 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들이 더 연기가 될 수 있다라는 불안감들이 시장에 영향을 준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면요. 예측치가 2.9% 였는데 3.1%로 0.2% 정도 상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도 마찬가지로 지금 3.7에서 3.9로 0.2% 지금 상회를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잘 꺾여가다가 다시 주춤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시장이 좀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월에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91.5%입니다. 이거는 이미 파월도 직접 밝힌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CPI 지수가 상회를 하는 상황에서 3월 달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라는 의견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5월 달에는 어떤지를 살펴보면은 5월 달에도 한 30% 정도는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좀 많은 트레이더들은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라는 것에 더 많은 베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시장에서는 5월에 한 차례 정도는 인하를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상황들 전반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의 흐름들이 올해는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되는 이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지난 30일 동안에 이 10개 비트코인 ETF의 순누적 유입 규모를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 증가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순누적 유입 규모는 30억 달러 정도, 한화로는 4조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하루 동안에만 또 5억 달러가 추가적으로 유입되면서 계속해서 활발하게 주인 유입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그리고 4조 가까운 돈이 유입이 된 거는 그레이스케일의 유출량까지 감안을 한 겁니다.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들어간 금액이고, 이제 신규 9개 ETF만 합산했을 때는 무려 100억 달러, 한화로는 13조 가까운 돈들이 유입이 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가파르게 유입량들이 늘어나고 유의미한 성과들을 내면서 향후에 비트코인 반감기와 겹치게 되면은 수요 공급의 불균형이 더 심해질 것이다. 요것들을 제가 반복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고무적인 것이 지금 전체 3,400개 정도의 ETF 중에서 순유입량 순위에서 블랙락의 ETF가 이제 4위로 올라섰습니다. 원래는 5위였는데 지금 4위까지 상승을 한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물량들이 유입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로 계속 갔을 때는 국내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나스닥 추종 ETF인 QQQ를 지금 따라잡을 가능성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크게 격차가 안 나는 거죠. 대신에 이제 VO나 IVV 같은 경우는 이 S&P 500 추정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투자자들이 가장 안정적으로 선택을 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따라잡기에는 아직까지 굉장히 무리가 있고, 그리고 요거는 전체적으로 인덱스를 추정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상승 추세로 봤을 때는 3위까지는 개인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피델리티의 FBTC의 경우도 지금 7위에 랭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유입량이 굉장히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유입량이 채굴량의 10배로 웃돈다라고 하는 통계도 나오고 있습니다. 2월 12일 기준으로 봤을 때 ETF에 무려 1280BTC가 유입됐는데 같은 날 채굴된 물량들은 1059개를 생산해냈다는 거죠. 그래서 딱 10배 정도가 지금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듄 애널리틱스에 따르면은 지금 비트코인 인스크립션의 누적 발행량이 무려 6천만 개를 돌파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인스크립션이 지금 생성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적 거래 수수료도
6,131개 정도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채굴자들이 계속 유의미하게 채굴 수수료 말고도 다른 수입을 얻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비트코인 유입이 되고 있는 부분들 대비로 채굴량이 적은 데다가 인스크립션 수수료 수익도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채굴자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물량들을 본인들이 쥐고 있는 거를 급하게 매도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채굴자들의 어떤 매도 물량들이 물론 채굴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오긴 하겠지만 지난 반감기 패턴과는 분명히 다른 어떤 움직임들을 보여줄 수 있는 기반들이 마련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시장은 지금 유의미한 상승세를 보여줬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있었을 때와는 또 다른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파생 상품 거래량 증가를 살펴봤을 때 전반적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기 전까지는 연간 펀딩 비율이 거의 13.87%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아주 많이 낮아졌죠. 지금 3%대까지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미결제 약정도 2월 저점 대비로 13%가 증가를 했고 전반적으로 CM이나 바이낸스 다 증가세이지만 극단적인 수준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이 상승을 하고 있지만 어떤 파생 상품들에 의해서 끌어올려진 것이 아니라 현물 거래를 통해서 아주 건전하게 상승을 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의 어떤 상승의 움직임들은 ETF의 유입에 의한 아주 건전한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정이 일어나더라도 이 정도 수준으로 큰 폭의 조정들보다는 좀 건전한 수준에서 조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럼에도요, 지금 비트코인의 수익 실현 공급 자체가 워낙에 지금 높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가격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 실현에 대한 어떤 공급량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시장에는 굉장히 많은 플레이어들이 있고 그중에는 단기 투자자들도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요 정도까지 치솟았는데 만약에 요 주황선까지 닿을 정도가 되면은 또 어떤 조정의 구간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요 구간에서 조금 더 갭이 남아 있었는데 CPI 지표가 지금 발표가 되면서 그 영향에 의해서 내려가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CPI 발표 이후에 소폭 조정을 받긴 했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비트코인의 우상향에 더 많은 기대감들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데리비트 자료를 보시면요. 2월 23일에 만기 행사가 6만, 그리고 6만 5천, 그리고 7만 5천 달러의 비트코인 콜옵션에 상당량의 미결제 약정 물량들이 지금 집중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크게 우뚝 솟아 있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6만 달러 이상의 콜옵션이 몰려있다는 사실은 비트코인이 이번 달 말까지 해당 가격 이상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상하는 파생상품 투자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 구간들을 가는데 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5만 달러입니다. 그래서 5만 달러를 지금 일시적으로 하회를 했지만 이 구간을 다시 회복해서 유지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심리적인 어떤 가격 구간이고 이 구간을 뛰어넘으려는 시도가 계속됨에 따라서 트레이더들이 현재 가격보다 훨씬 높은 행사가로 지금 콜옵션을 계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또 만약에 5만 달러 밑으로 하회를 하게 됐을 때는 트레이더들의 관점들이 또 일시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럼에도 우리가 반감기를 기점으로 해서 큰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뭐 아무것도 변한 사실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랫동안에 비트코인의 우상향 랠리를 기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CBD 지표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고래들의 움직임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가 지금 이 가격이 상승하는 요 구간에서 물량을 굉장히 많이 넣었다가 지금 홀딩을 하다가 이 구간에서 물량을 떨궜는데 보시면 가격이 하락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가격 하락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은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다. 이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보라색 고래, 두 번째로 큰 규모의 고래도 뭐 일정 부분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 갈색 규모의 고래보다는 물량 자체를 적게 떨궈냈지만 여기서 물량을 일정 부분 매도를 하고 다시 홀딩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가격이 상승하는 요 구간에서는 빨간색 고래가 지금 물량들을 넣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파이어 차트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50K에서 가장 두껍게 형성이 되어 있던 이 매도벽을 깨트리고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하회를 했죠. 그리고 다시 지금 계속해서 도전을 하고 있는데 50K에 다시 매도벽이 좀 생성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의 규모들보다는 조금 더 작게 형성이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현 시점에서 바이낸스에서는 50K에서 가장 좀 두껍게 매도벽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확인해 보시면은 바이낸스 같은 경우 지금 가격대 바로 상단에 50K에서 가장 두텁게 매도벽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지금 비트파이넥스 같은 경우는 54K에서 아주 두껍게 지금 매도벽이 또 형성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비트코인 차트 보겠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50K를 조금 하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49.5 정도에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미국 3대 지수의 하락에 비하면 굉장히 소폭 조정을 받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전에 굉장히 중요한 저항 구간이었죠. 요 48K 인근까지 내려갔다가 강력하게 아래 꼬리를 그리면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구간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들이 강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전히 지금 이동평균선은 상향 움직임들을 이어가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RSI 같은 경우는 이제 과매수 구간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약간 소폭 하락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4시간 봉을 봤을 때는 또 좀 다른 움직임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4시간 봉에서 지금 가격이 크게 하락을 했다가 22MA를 갖다가 딱 지지를 삼아서 반등을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지지를 잘 받고 올라왔다라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RSI 같은 경우도 지금 다시 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가격의 어떤 추이들을 봤을 때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를 살펴보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1일봉으로 봤을 때 50K를 다시 회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다지고 52K까지 올라가는 것이 단기적으로 추세 전환에서 가장 중요하고요. 만약에 하락을 했을 때는 현재 48K 부근에서 잘 방어를 했지만 추가적으로 또 하락을 했을 때는 이전에 중요한 또 저항 구간이었죠. 44.7K 부근을 다시 한번 더 내려갔을 때 거기서 또 반등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락을 하게 되더라도 어디까지 흐름들이 이어질지를 봐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4시간 봉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상향 추세들을 다시 이어가고 있고요. 이 흐름들이 지금 4시간 봉은 어차피 짧은 주기로 움직이기 때문에 흐름들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우리가 확정을 하기보다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지표들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미결제 악정이 가격이 지금 상승의 움직임을 보이는데도 지지부진한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거래의 어떤 탄력성들이 조금은 줄어든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럼에도 지금 높은 수준의 어떤 선물 미결제 악정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흐름들이 이어갈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CVD를 한번 보시면은 요 CVD는 앞서 이 빨간색 고래, 갈색 고래 하던 그 CVD 요거를 이제 전체적인 총합을 가지고 환산을 한 건데 현물 CVD가 지금 다시 좀 상향 랠리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주춤하던 이 CPI가 발표되려고 하던 요 구간에서는 좀 이게 주춤하면서 이제 내려가는 구간들이 있었는데 다시 이제 고개를 들고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선물 CVD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어떤 시그널들은 약간 혼재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그럼에도 지금 어떤 이 CVD가 고개를 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조금 더 무게를 둘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다시 반면에 펀딩 레이트 같은 경우는 좀 하락 추세입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중요한 뉴스들 공유 드리겠습니다. 이 일론 머스크와 함께 페이팔을 창업했던 이 피터 딜의 파운더스 펀드가 작년 여름부터 초가을까지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2억 달러어치 배집했다. 이런 기사가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그렇게 많은 물량은 아니지 않냐 생각할 수 있지만 로이터에서는 이거를 기관 투자자들의 암호화폐 시장 복귀를 시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물 ETF도 승인이 됐기 때문에 더 많은 기관들이 들어올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암호화폐 전문 투자사 판게아 펀드 매니지먼트에서는 이번 강세장이 예상보다 더 오래 지속될 것이다. 즉 과거의 사이클보다 더 오랫동안 지속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암호화폐 강세장이 연준의 양적 완화 사이클 시작과 맞물린 것이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 흐름들이 크게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각한 거시적인 역풍이 없는 한 당분간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바이 더 딥, 즉 저가 매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떤 시점은 아직까지 대세 상승장이 시작되지도 않았고 반감기를 지나지도 않았고 전고점을 돌파하지도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모아 나가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과거 강세장과는 다르게 암호화폐 시장에서 또 새롭게 부를 창출하고 있는 이 RWA 실물자산 토큰화도 강세장을 이끄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장에 여러 가지로 유동성이 증가하고 그리고 돈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는 호재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가격 전망 한번 보시면은 우선 번스타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올해 말에 역대 최고가를 경신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시장은 이 ETF의 주도하에 포모, 즉 매수 기회를 놓칠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 랠리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 최고가라고 하는 거는 구체적인 가격이 명시가 되진 않았지만 이 번스타인이 얘기하는 의미는 뭐 정고점을 이때 돌파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연말까지 계속해서 거침없이 상승을 해서 최고점을 찍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그리고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은 블록스트림의 유명한 분석가가 비트코인이 이제 2026년, 우리는 2024년, 2025년까지를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죠. 왜냐하면 과거의 사이클이 보통 그렇게 흘러갔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건데요. 이분은 2026년까지 6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또 이렇게 굉장히 좀 불리시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상황을 NUPL 지표를 통해서 좀 보겠습니다. 저 롱텀 홀더, 장기 보유자들의 NUPL 지표인데요. 이 지표는 아무래도 이 쇼텀 홀더들, 단기 보유자들보다는 움직임의 어떤 진정성들이나 어떤 지속성들 같은 게 좀 더 있겠죠. 그래서 좀 더 확연하게 패턴들이 관찰이 될 수가 있는데요. NUPL은 총 5단계로 항복 단계부터 해서 총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5단계가 환상과 탐욕 단계까지 가게 되면 시장이 꺾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요 바로 전 단계가 믿음과 부정의 단계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요 구간에 지금 도달한 것과 상당히 흡사한 어떤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범위의 차이들은 있지만 우리가 그 도달 구간 자체는 명확하게 맞아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강세장으로 가는 초입의 단계로 이제 들어서고 있다. 이런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알트코인 같은 경우도 먼슬리 차트, 월봉 차트로 봤을 때 지금 불리시 크로스오버, 즉 골든 크로스가 나타나고 있고 중요한 구간을 지금 이탈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상승 랠리와 함께 알트코인도 계속해서 꾸준한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비트코인 반감기 전까지는 알트코인은 어떤 지속성을 가지고 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보다는 더 조심해서 이 시장에 진입을 해야 됩니다. 네, 알트코인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이더리움 현물 ETF가 또 중요한 이슈로 나오고 있는데요. 비트와이즈의 CIO 같은 경우는 빠른 시일 내에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관여하지 않고 있는 뱅가드, 블랙락에 이어서 2위 자산운용사죠. 이 뱅가드도 궁극적으로는 마음을 바꿀 것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빠른 시일 안에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캐시우드 같은 경우는 또 약간은 베리시한 관점인데 SEC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승인을 해주겠지만 이외의 암호화폐 현물 ETF는 승인하지 않을 것 같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아무래도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이 되고 난 이후에 우리가 바라봐도 될 관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더리움이 승인이 되고 나면은 이후에 또 알트코인들을 거절할 명분 자체가 별로 남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캐시우드의 이 발언은 뭐 곧이곧대로 믿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 메이저 알트코인 중에서 솔라나가 가장 큰 어떤 상승 움직임들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요. 지금 솔라나가 XRP 리플을 시가총액에서 제낀 것에 이어서 이번에는 바이낸스 코인까지 이제 제끼면서 지금 현재 4위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테더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을 제외한 암호화폐에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더불어서 지금 3대장이라고 하는 어떤 구도들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초 전망에서 작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움직임들이 지금 실현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도 솔라나 생태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죠. 자,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솔라나는 올해도 계속해서 좋은 움직임을 가지고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